안녕하세요. 경매를 하는데 이 복잡한 물권과 채권의 특성까지도 알아야 할까요? 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부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하고, 물건을 수익하고,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나부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나부자가 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수익은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게 수익입니다. 처분은 제3자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게 처분이에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봉파리가 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전세란 목돈을 집어넣고 이 사용 수익권을 뺏어오는 게 전세죠. 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죠. 대신 처분권은 아직 소유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권적 전세가 있고 두 번째는 채권적 전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전세입니다. 물권적 전세도 목돈 집어넣고 사용 수익권을 뺏어오는 거고 채권적 전세도 목돈 집어넣고 사용 수익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차이점은 물권적 전세는 물권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채권적 전세는 채권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권적 전세는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이고 대항력이 있겠죠. 이에 반해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니까 상대권이고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물권적 전세를 좀 어려운 말로 전세권이라 부르고 채권적 전세를 임차권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엄연히 다른 거네요. 일상생활에서는 이 전세권과 임차권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나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봐볼게요. 봉파리가 이 아파트에 전세권을 취득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부자가 집 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자와 원금 상환을 못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길동이가 이 아파트를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길동이는 봉파리에게 이 집은 이제 내 거니까 나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 봉파리는 그래, 네가 새로운 소유자인 거는 알겠는데 나 물권자라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거든. 나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권자는 대항력이 있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길동이는 전세권자 봉파리에게 나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봉파리가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을 취득하여 살고 있다면 새로운 소유주 길동이는 임차권자인 봉파리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봉파리는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니까요. 이 채권은 상대권이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오직 거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봉파리의 거래 상대방은 길동이가 아니라 전세를 계약한 전 소유자 나부자입니다. 이게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 봉파리의 위치입니다. 흔히 전세 계약한다라고 하면 목돈으로 보증금 넣고 월세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전세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물권인 전세권이 아니라 채권적 전세인 임차권입니다.
물권적 전세인 전세권은 따로 등기에 설정해야 하는데 전세권을 따로 설정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이 전세권자와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완전 다르죠. 그럼 한 가지 더 봐볼게요. 임차권을 취득한 봉파리는 제3자인 길동이에게 그래, 알았어. 나가줄게. 근데 내 보증금은 너가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말할 수 없고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민법의 원칙입니다. 근데 아닌데 임차인은 안 쫓겨나는데 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못 받고 많이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전 재산인 임차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해 줄까요? 임차인들이 쫓겨나지 않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임차인들에게 대항력이 없었으나 이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끔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만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 특정한 행위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